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퀴어 문화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날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퀴어 문화축제 반대 집회를 열고 동성애 확산을 막기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이태원 클럽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동성애의 폐해를 알리는 특별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구티비 뉴스는 동성애 논란을 주제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선정성 논란과 함께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퀴어 문화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현장에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중은 없다. 서울시청 광장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제엔 주최 측 추산 7만 명, 경찰 추산 9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광장에 인권단체들의 부스가 마련됐고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국내외 성소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개개인의 여러분의 모두의 자긍심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퀴어 문화 축제를 빛낼 것이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우리가 모든 소수자가 살아가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번 부스 행사엔 국가기관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참가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측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참가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정당 가운데 동성혼 합법화를 주장했던 정의당이 축제에 참가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무대에 올라 동성혼 합법화를 약속하며 대한민국의 인권개혁을 위해 다 함께 동참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축제의 절정을 이뤘던 카퍼레이드는 서울광장에서 명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폐쇄한 채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의 반나체 차림과 과감한 애정 표현은 마치 한낮의 유흥가를 방불케 했습니다. 주말 오후 축제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들은 낯뜨거운 광경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지를 펼치려면 저렇게 벗고 춤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치 어디 무슨 게이바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이런 집회는 좀 가려서 금지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편 주최 측은 이날 축제를 끝으로 20일부터 나흘간 퀴어 영화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같은 날 서울시청 광장 맞은편에선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성도들과 시민들은 동성애자들의 치유와 건전한 성윤리 확립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키는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입법 발의와 군형법 92조 6호 폐지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처리하라. 쉼없이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동성애 합법화를 막고 건전한 성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 맞은편에서 개최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예장합동 김성규 총회장을 대회장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대회가 진행된 덕수궁 돌담길 한켠에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동성애의 문제점과 청소년 에이즈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기독교대한 감리의 전명구 감독회장은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며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자신들의 성적 욕망을 축제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알몸 거리 행진을 하며 동성애를 알리겠다는 자체가 국민 다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동성애 조장 반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나라와 정치 지도자를 위해 한국교회 회개와 각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날 국민대회에선 3년 연속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문화축제 개최를 허가한 서울시를 규탄하는 성명도 발표됐습니다. 우리는 국민대회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와 문화를 전달하며 아름다운 결혼과 행복한 가족 문화를 보급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것이다. 참석자들은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인 동성애를 조장 확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탈동성애와 에이즈 예방운동, 건전한 성문화 보급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동성애 조장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동성애자들을 위한 클럽이 시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동성애의 실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태원의 한 클럽을 홍희연 기자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성지로 불리는 이태원입니다.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를 마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게이클럽 주변은 메인 파티를 즐기기 위해 모인 동성애자들로 가득합니다. 클럽으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비좁은 클럽 안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한 젊은이들이 찾는 클럽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이 커플을 이루어 흥을 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에 취한 참석자들이 무대에 올라 선정적인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특히 동성 커플이 함께 올라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보여줄 때는 격렬한 환호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순서를 맡은 공연팀은 반나체 차림으로 격정적인 몸짓을 보였습니다. 흥이 오를 대로 오른 동성 커플들은 보란듯이 진한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퀴어 문화 축제의 메인 파티 현장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그들만의 세계였습니다. 탈동성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메인 파티를 즐긴 일부 동성애자들은 짝을 이뤄 주변 모텔과 사우나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성애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일, 한국교회의 지혜로운 접근과 전략이 시급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태원 일대의 유흥가에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동성애의 실상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동성애의 어두운 이면을 지적하는 특별한 공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은 청년 재훈과 승규의 동거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느끼는 감정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번 작품은 동성애자들의 문란한 성관계와 이로 인한 각종 질병 등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도 이들의 내적 갈등과 상처를 헤아리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연극은 동성애에 대한 의학, 과학, 종교적인 견해를 통해 동성애의 진짜 모습을 관객들에게 알립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두 주인공이 동성애의 또 다른 얼굴, 그 어두운 이면에 맞닥뜨리면서 극은 절정에 치닫습니다. 극단 관계자는 다음 세대에게 동성애의 문제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이번 작품을 연출하게 됐다며 동성애자들을 진정한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극은 서울 동대문구 랑시어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베스트셀러 메시지, 복 있는 사람의 저자 유진 피터슨 목사가 동성애 관련 발언으로 곤혹을 치렀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미국의 릴리저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동성애를 자랑스레 내세우며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동성애는 확실히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동성혼 결혼식에서 주례 제안을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교계에서 논란이 일자 유진 피터슨 목사는 워싱턴 포스트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존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피터슨은 성명서에서 결혼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3명의 기독인이 신성모독과 국가모욕죄로 이란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이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무슬림 국가 이란에서 예수를 찬양하다 적발됐는데요. 지난 2014년 수감된 빅터 타마즈 목사와 에민 나데리, 하디 에스가리가 이란 법정에서 최근 10년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성탄 축하 파티를 열다 잠복해 있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들을 복음 전도 행위와 가택서 불법 예배 활동, 국가 보안 위반과 국가 종교 모욕죄로 체포했습니다. 카타르 항공 사장이 성차별적인 발언 논란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알바케르 사장은
카타르 항공의 도하 더블린 노선 취항을 기념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축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The average age of my cabin crew is only 26 years. So there is no need for you to travel on these crap American carriers. You know, you're always being served by grandmothers on American carriers. 이에 대해 아메리칸 항공은 성차별적이고 노년층을 차별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알바케르 사장은 비행기 승무원 협회와 미 노동협회에 가입된 5만 명의 노동자와 20개 항공기 관계자들에게 사과 성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와 관련 카타르 항공은 현재 주변 아랍 국가의 단교 및 봉쇄 조치로 대부분의 노선 운항이 중단돼 난관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황청이 자식을 위해 목숨을 희생한 사람도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신자도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15개 조건은 순교나 영웅적인 삶 혹은 성인다운 명성이나 평판을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새로 생긴 이번 규정엔 언론은 여러 평가를 내놨습니다. 바티칸 저널은 병이 있는 사람을 돌보다 전염돼 사망하는 것도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AFP 통신은 태아를 위해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2012년 숨진 이탈리아의 키아라 코르벨라에게 새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절대빈곤층이 10년 만에 약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통계청은 생필품 구입조차 할 수 없는 절대빈곤층이 지난해 기준으로 약 47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6년 170만 명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탈리아는 2차 대전 이후 최악과 최장으로 꼽히는 경기 후퇴를 겪으며 산업 생산이 4분의 1가량 감소했고 실업률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주교회 갈란티노 사무총장은 정부와 정치인들은 막대한 숫자의 절대빈곤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급한 정치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공식 제의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북한의 당국 간 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선 연락 채널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며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과의 통신 채널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회담에 대해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높은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하지만 적십자 회담에 응할지 여부는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사드 보복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항공사에 운항 허가를 내줬습니다. 제주항공은 중국 민항당국이 최근 청주에서 장자재로 가는 운항을 허가해줬다며 오는 25일과 29일 전세기를 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번 전세기 운항 허가는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처음 있는 일이지만 본격적인 보복 철회 움직임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중국 관광을 원하는 한국 관광객들을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사드 보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천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고용 안정성은 있지만 임금체계, 승진, 복지 등의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에 가까운 직군을 말합니다.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연봉의 차이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기간제 근로자 1,000여 명은 가능성 여부를 알아본 뒤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다른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임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표회장 선출안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한다고 한기총에 통보했습니다. 임시총회는 오는 8월 24일 열리며 후보 등록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 오후 5시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곽종훈 직무대행은 공명한 선거를 통해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군 인권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헌법의 차별금지 조항엔 성적 지향이란 문구가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개정안엔 들어가 있다며 이는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반대하는 표현과 일체의 논의, 토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YWCA가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 정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WCA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직 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내각 구성에서 여성 비율을 30% 달성할 것이란 대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규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9월 열리는 총회에서 연금재단을 설립하고 정관을 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관재 총회장은 10만 운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튼튼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